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치아입니다. 이 혈관 질환은요, 나이가 많은 분들만 걸린다라는 편견이 있는데 요즘엔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젊은 분들 사이에서도 정말 그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라인데이 강의 시간에는요, 혈관 질환의 완벽한 보험 준비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보험료 더 줄일 수도 있다고 하고요. 훨씬 더 넓어진 보장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강의 시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암보험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여러분들 최신 치료를 가득 눌러 담은 여러분 암보험 만나볼 예정이니까 테마플랜 ABC 시간으로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죠.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그럼 오늘도 힘차게 보험플랜 119 강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3대 사망원인 아시죠? 암과 뇌,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2대 혈관 질환 집중해 보겠습니다. 최신 보장, 훨씬 더 넓어진 보험으로 완벽한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일지 박지영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장 우리가 들었을 때 무서운 말, 누구누구 쓰러졌대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누구나 나이 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혈관 질환인데요.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질환을 제가 오늘 안내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 왜 나는 없었을까? 많은 보험을 갖고 있고 굉장히 좋다는 보험은 다 가졌는데 나에겐 정말 없는 걸까? 자, 지금 증권권에서 한번 오늘 제가 방송에서 안내하는 이 단어들 들어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내가 없는 것들만 골라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은 담보들을 위주로 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치료비가 많이 드는 것들 그리고 가장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들이 바로 흔하게 말하는 3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암과 뇌와 심장이죠.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아들으실 수 있지만 오랜만에 방송을 보시거나 보험 방송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뭘까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얼만큼 준비하면 좋은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요. 질병 의료비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내내 먹고 쓰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치료비까지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암 너무 무섭죠. 치료비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 건강검진을 미리미리 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많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준비를 이미 했고 또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완하신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 질환은요. 좀 보험료도 좀 비싸고 또 그렇게 내가 당장 걸릴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준비들 소홀히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요. 네, 치료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5천만 원이 넘고 있고요. 2018년 기준인데요. 네, 심혈관 같은 심장 같은 경우도요. 5천만 원 육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만 걸릴 수도 있고요. 뇌와 심장에 대한 것만 발병할 수도 있지만 3가지 다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는 통계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걸 각각 준비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겠죠. 하지만 알짜만 골라서 정말 필요한 담보만 선택한다면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고 충분하고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뇌와 심장에 관련된 이런 의료비들이 국가적인 비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개인 또한 마찬가지로 이 3대 질환에 대한 이런 의료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중에요. 우리 혈관 질환 중에서요. 뇌 관련 질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뇌혈관 질환이 걸리게 되면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실제로 비용이 상당히 높지요.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요. 이거는 100% 거의 자녀들이 성인이 됐었을 때 다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혹시 이런 질환을 현재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가입이 가능하니까 끝까지 방송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뇌혈관 하면요. 우리 시청자님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요. 쉽게 가입하는 거. 보험료도 저렴하고 진단비 1,000만 원에서 뭐 한 4천, 5천까지 가입해도 보험료 10,000원도 채 안 되죠. 네, 뇌출혈을 가장 많이 갖고 있으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준비한 게 뇌졸중인데요. 뇌출혈과 그다음에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것과 막히는 것을 동시에 보장하는 뇌졸중도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준비들 하고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뇌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은 이 담보는요.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비가 약간 보험료는 높지만 그래도 뇌에 관련돼서는 어떤 거라도 다 보장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뇌출혈보다 뇌졸중보다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다는 뇌혈관 질환 담보는 반드시 필수 담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알고 애울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증권에 나는 뇌출혈이라는 담보가 있는가 확인하셨나요? 자, 그럼 뇌졸중도 진단비가 있는가 확인하셨죠? 자, 그런데 뇌졸중 외에는 이제 회사마다 특정이라는 말을 붙여서 조금 더 이거보다 약간 더 보장을 플러스해서 해준 게 있지만 그러나 뇌혈관 질환은 뇌 관련해서 100% 어떤 것도 피해가지 못하도록 전부 다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요. 뇌혈관 질환 요 담보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가입을 못했었던 거고요. 최근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보험료는 약간 높지만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보장을 다 해줄 수 있는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알지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수술비가 있는지 반드시 내 증권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심장 질환이죠. 우리 시청자님들 증권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급성 심근경색증. 이거는 심장 질환에서 굉장히 좀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누구나 증권에 보면 다 있는 담보입니다. 자, 그 후에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 그래서요. 협심증이라는 담보가 들어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들을요. 여기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들로 한동안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담보들을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가장 보장의 범위가 넓다는요.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장은요. 거의 아직 없으실 겁니다. 최근에 금년에 들어서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셨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담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담보인데요. 심장에 관해서도요. 가장 많은 보장을 해주는데 예를 들면요. 심부전이나 부정맥 그러니까 빨리 뛰는 빈맥, 느리게 뛰는 서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심장 질환을 앓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거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심장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보장하는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가 현재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허혈성까지 있었다면 심장 질환을 보완하시면 어떤 거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제 완벽한 보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증권에는요, 과연 급성 심근경색증만 있는 분 있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100%가 안 되죠. 이렇게 많은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아래에 있는 심부전과 부정맥을 포함한 우리가 흔하게 가장 조기에 발견되어서 이걸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가 응급 수술을 통해 살 수 있는 이런 담보들을 보장해주는 심장질환 100%
이 진단비가 최근에 보험사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 이거를 모르고 있고요.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회사가 다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2~3개 회사에서만 진단비와 수술비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 증권에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이 없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심장질환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완벽하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요, 이 부분은요, 심장질환인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기타 형태의 심장병입니다. I30에서 50이 코드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맥, 그리고 심정지, 그리고 심부전, 이런 부분이 나이가 들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장질환을 앓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심장질환이라는 특약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는 절대로 보장받지 못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증권에 이게 없다면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혈관질환 하면 뇌와 심장뿐만 아니고요, 원인이 되는 것들 중에요, 고혈압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고혈압 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당뇨 또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20대, 30대 저연령층으로 혈압과 당뇨가 상당히 많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이 평생 관리하면서 오래도록 이게 동반질환으로서 가져가야 되는데,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보험을 전부 다 체크해서 준비하시면 완벽하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것들은 합병증이 무섭죠. 그리고 우리가 하지정맥류인데요, 다리 정맥에서 피가 심장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다리에서 심장까지 피가 올라가지 못해서 피가 역류하는 현상이 하지정맥류인데요, 이 또한 혈관질환의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과 당뇨, 하지정맥류까지 포함한 이런 혈관질환에 대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요, 고혈압 하면 무서운 게 합병증이죠. 합병증입니다. 그럼 고혈압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활 습관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들 중에요, 짜게 먹지 말라, 맵게 먹지 말라, 자극적인 거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이 혈압 때문에 그런 거죠. 혈압이 생기면 다른 질환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우리 전신을 다 혈관이 돌기 때문에 혈압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온 몸에 다 이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뇌질환이 오죠.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뇌 관련, 그리고 혈관성 치매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이 고혈압의 합병증이고요. 심장질환, 당연히 협심증이나 다양한 심장질환까지도 함께 나중에 동반하게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뿐만 아니고요, 대동맥 경화증, 동맥의 경화까지 불러일으키는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신장, 콩팥, 심부전,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게 바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물론 약을 드시면서 운동하면서 관리 필수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보험으로도 미리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당뇨하면 되게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신체 부위별로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관리 잘 하셔야 되지만요, 이 합병증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혈압과 당뇨를 좀 무섭다,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당뇨로 인해서 뇌 쪽으로 합병증이 오게 되면요, 뇌경색과 뇌출혈, 뇌 관련 질환이 오게 되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리고 손발 같은 경우는요, 저리죠. 말초신경의 병증이 오게 돼서요, 손이 자꾸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자다가 마비가 와서 깨어나는 이런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초신경까지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잦아지게 되면요, 합병증이 진행되었다라고도 의사 선생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발 같은 경우도요, 족부병변에서 나중에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길 수 있고요. 이만큼 이게 괴사로 인해서 족부절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혈관의 문제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러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합병증이 상당히 무섭죠. 그리고 눈으로는요, 당뇨병성 망막증, 그래서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이 상당히 무섭죠. 그래서 시력을 상실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당뇨가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심장 같은 경우도요. 동맥경화증이나 협심증, 심장 관련 질환까지도 다 올 수 있는 것이 당뇨라는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혈압과 동일하게요. 신부전, 콩팥에 이상이 생겨서 투석을 하지 그러니까 걸러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몸이 붓고 찌꺼기가 피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더 큰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오기 때문에요. 고혈압과 당뇨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합병증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또 보험으로도 좀 준비하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합병증이 오게 될 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오늘은 뇌와 심장, 고혈압, 당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혈전용해제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뇌와 심장 관련해서요. 응급사태가 생기게 되면요. 일단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응급상황에서 혈전용해제를 쓰게 되는데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가 오게 됐었을 경우에요. CT나 MRI 검사를 통해서 혈전용해제를 하게 되는데 정맥이나 동맥내 주사로 투입을 통해서요. 혈전을 녹이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죠. 이것이 오래되게 되면요. 뇌에 치명적인 후유증이 생기게 되거나 혹시 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혈전용해제를 써서 혈전을 녹여서 피를 원활하게 돌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보장할 수 있는 치료비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요. 혈전용해제를 쓰는데 심전도나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이나 심장의 효소 검사, 심근효소죠. 이걸 검사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요. 3시간 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요. 심장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응급처치할 때 대부분요. 혈전용해제를 쓰게 되는데 이런 비용까지도 우리가 요즘은 보험을 통해서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입해드릴 예시 금액은요. 이렇습니다. 뇌혈관과 심혈관, 뇌와 심장에 대해서 100% 보장을 해준다는 진단비인데요. 이것이 1, 2로 나눠져 있는데요. 1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이고요. 2 같은 경우는 뇌졸중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져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여기서 1,000만 원을 가입하더라도요. 2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겹쳤을 때는요. 2천만 원까지 진단비 가능하시고요. 심장도 마찬가지로요. 급성 심근경색증까지 아니면 심장질환 전체까지 해서 어떤 것이 먼저 발병하느냐에 따라서요. 최고 2천만 원까지 이 1,000만 원 가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담보를 제가 한번 예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증 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심장과 뇌로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씩 진단비가 비싸서 많이 넣지 못했기 때문에 수술비로 좀 보완하는 방법까지 해서 제가 1,000만 원. 그리고 당뇨 또는 고혈압으로 수술할 때마다 1,000만 원. 그러니까 당뇨성 또는 고혈압성 망막병증이 왔었을 경우에도 수술할 수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도 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험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123대 회사마다 몇 대 몇 대에서 최고 1,000만 원 또는 2천만 원까지도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비를 조금 더 보완하는 이런 내용까지 했었을 경우에요. 그리고 혈전용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뇌경색과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비 각각 진단비로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를 준비했었을 때요. 저는 오늘 비갱신과 갱신이 가능하지만 비갱신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많은 보장을 중복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었을 때 보험료 얼마일까요? 좀 비쌀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90세 만기와 100세 만기 이렇게 좀 비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90세 만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100세 만기까지 가셔도 괜찮고요. 40대, 50대 가입은요. 90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장 금액에 약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40, 50대 예시를 해드려 보면요. 보험료 여성은요. 3만 원대, 90세나 100세. 50대는 3, 4만 원대이고요. 남성분은 발병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장받을 확률이 더 여성보다 좀 많고 빠르기 때문에요. 약간 보험료가 5만 원대, 6만 원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내가 이걸 다 가져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보장을 조금 줄여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전부 하면 거의 다 받는다면 1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요. 보험료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내가 암 진단비를 넣지 않아도 암이 걸리게 되면요. 보험료 납입 면제.
보장을 끝까지 받을 수 있죠. 돈을 내지 않고도.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납입 기간을 좀 길게 하셔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과 비갱신을 통해서 맞춤 보험료, 내가 월 3만 원 정도밖에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하시고요. 나는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하면 뭐 4만 원, 5만 원도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만 증권을 살펴보시고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요. 보험료가 좀 저렴하게 하려면요. 수술비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미 수술비를 준비하셨다. 라고 하면 2대 진단비만 준비하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이라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은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진단서를 내면 바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100% 완벽한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진단비뿐만 아니고요. 그 다양한 보장도 내가 원하는 만큼 보장 분석을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건강한 사람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도요. 보장 금액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웬만큼은 다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네,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이런 진단비와 수술비, 고혈압, 당뇨, 혈전용의 수술까지 완벽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혈관 질환의 완벽한 준비 방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가 중년이 넘으셨다면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하고 정말 옛날 같으면 가입 자체도 안 됐었던 혈관 질환 오늘 보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알던 가장 넓은 범위인 줄만 알았던 허혈성 심장 질환 아시죠? 이거보다 더욱더 가장 넓어진 보장이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얼마나 더 좋다는 거냐 지금 보셨을 거예요.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 되는 빈맥부터 부정맥 그리고 심부전까지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시청자님들이 가지고 있는 2대 질환의 증권에는 절대 이런 보장이 아직까지는 들어있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흔한 고혈압 수술비에다가 뭐 당뇨 합병증 진단비까지도 넣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고 좀 이 보험에 대해서 욕심 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실시간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바로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8766님의 메시지인데 자, 정말 여러 가지 보장이 있어서 좀 신기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빈맥에, 부정맥에, 당뇨에, 고혈압에 셀 수도 없을 만큼 보장이 많았는데 이분이요. 여러 가지 보장 특약이 있는데 중복 지급되냐, 받고 또 받을 수 있냐 이런 거 질문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 같은 경우는요. 최초 1회 한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할 때마다 지급이 가능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진단비와 수술비를 같이 넣었다 그러면 진단비도 받고 수술비도 받고 또 수술비 중에서도요. 뭐 질병 수술비도 있고 뭐 1호종 수술비도 있고 또 123대도 있고 고혈압 수술도 있고 해당하는 항목은 전부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중복으로 받는 거 가능하시고요. 실손 의료비와 별개로 가능하신데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는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받지만 여기 수술비는요. 정액이기 때문에 의료보험 적용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요. 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젠 정말 실비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보험이요. 결국 중복 보장 가능하다고 해요. 진단비에서 일단 1회 받고 여러 가지 수술비에서 각각 보장받고 또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아픈 거 걱정이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4799님께서 아버님이 좀 생각이 나셨나 봐요. 이 보험을 보니까 현재 60세이신 아버님이 생각이 났는데 아버님께서 고혈압 약도 드시고 당뇨 약도 지금 드시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거 가입이 될지 여쭤봐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전문가님. 아무래도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건강하신 분들까지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약 드시는 분은 어떨까요? 네, 약 드시고 있어도 가능한데요. 일단은 이제 수술 여부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유병자 보험이라고 있지만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병자도 어떤 질병이냐,
입원을 얼만큼 했느냐, 또 어떤 수술을 했느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유병자 보험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 오늘 제가 사례로 보여드릴 이런 것들도요, 유병자도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단 이제 나이에 따라서는요, 60세까지는 크게 제한이 없고요. 60세가 이상 되면 조금 금액을 줄어들거나 이렇게 약간의 변경은 있지만 누구나 다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수술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기는 하지만 60세 이전에 가입하시면 더욱더 보장 크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도 90세까지는 병력 따져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병력 있는데 가입이 안 되지 않을까요? 라고 고민이신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지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말 보장 범위 넓은 이대질환 보험 소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코너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요즘 암보험과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정순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제를 보니까 그냥 암보험도 아니고 요즘 암보험입니다. 뭔가 좀 달라지고 있긴 한가 봐요. 네, 네, 많이 달라지고 그쵸? 있죠. 네. 요즘 암보험이랑 치료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네. 오늘은 요즘 암보험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암 진단비는 거의 다 비슷한데 유사암이나 소외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요즘 고액의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면역항암이나 중성자 치료법 그리고 세기조절, 면역항암 이런 경우가 많이 지금 고액의 치료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각 보험사에서 특약들로 지금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최신 치료가 나오니까 우리도 옛날 보험을 그냥 가입해두면은 왠지 손해본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이런 치료법들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수술비나 아니면 진단비나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네. 이제는 앞으로는 이게 암 치료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비용의 이제 문제가 됐어요. 지금 현재 네.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요즘 워낙 고액의 치료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의 치료를 받지 않고 좀 더 내가 질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치료법들에 대한 특약을 꼼꼼히 한 번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만에 하나 생각하긴 싫지만 내가 암에 걸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최신 치료를 받고 싶으실 것 같은데 너무 고액이라고 하시니까 네. 보험이 없다가 암에 걸리게 되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것 같네요. 그렇죠. 내가 내 지인분들은 정말 좋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 혼자 예전의 치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그러니까요. 가슴이 아픈 일이겠죠. 예.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험을 가입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오늘 소개해 주실 그런 보험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보장이 가능한가 봐요? 네네. 보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우선 MC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MC님 보험 가입하고 계시죠? 아유, 제가 방송 몇 년인데 네. 당연히 보험 가입하고 리모델링도 한번 했고요. 네. 그런데 보험을 가입하신 실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왜 가입을 하셨나요? 당연히 방송하다 보니까 아픈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팠을 때 보장 많이 받고 싶어서 가입을 했죠. 아, 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네, 보험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한다라고 가입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돈이나 내 부담을 좀 줄여서 어떤 경우에라도 잘 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잘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잘 가입을 하려면은 오늘 방송을 꼭 시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암도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어떻게 나눠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암보험에 대해서 내가 뭐 일반암이나 소외감이나 고해감이나 이렇게 나누지를 않고 네. 저는 오늘은 치료법에 그러니까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네, 좋습니다. 암을 세 가지 종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가 치료 가능한 암, 두 번째가 치료를 해봐야지 아는 암, 세 번째가 치료할 수 없는 암. 이건 속상하네요. 네, 속상하죠. 이렇게 나눠봤는데 암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는데 뭔가 그 몸 안에 안 좋은 세포 종양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종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대부분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데 암은 새로운 종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예. 암세포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암이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죠. 네,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정상세포의 특성이 네. 있는데 정상세포의 특성은 뭐냐면은 스스로 사멸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 암으로 변하는데 두 번째 암세포가 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전자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암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암세포의 특성은 또 뭐냐면 예. 죽지 않고 빠르게 정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스로 사멸을 하는 게 정상인데 네. 만약에 이게 스스로 사멸을 하지 않으면은 내 몸에 이제 암이 남아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의 특성은 빠르게 죽지 않고 빠르게 정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이게 죽지 않았던 그 세포들이 우리가 치료를 통해서 이제 외부에서 죽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치료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없애거나 죽이거나 이런 두 가지 치료가 있는데 제거하는 거는 수술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 수술은 제거하는 거는 수술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없애는 거는 항암을 통해서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항암 치료로만 지금까지는 했었잖아요. 네. 근데 또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요즘 막 최신 치료가 엄청 나와가지고 네. 치료로도 이 세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이 치료법들을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치료법들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수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들어보셨죠? 로봇 시술을 좀 해주는 건가 봐요? 네네네. 네.
근데 이 로봇 수술은 이 비용이 1회 수술하는데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량 든다고 해요. 비싸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암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 항암제 치료가 연간 7천만 원에서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원까지도 이렇게 고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꿈의 치료라고 하는 네. 양성자 치료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받으실 때 3천만 원의 고비용이 든다고 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지 않는 중입자 가속기라는 치료기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일본에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뭐 8천만 원에서 1억까지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계로 봤을 때 보통의 일반인들이 암보험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비용의 치료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암보험 한 5천만 원 정도 들고 계신 분도 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말씀 주신 치료법을 보니까 뭐 1,000만 원 아래면 오히려 싼 거고 네. 몇 천만 원에서 이제 억 단위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거는 네. 우리가 이게 약물 치료의 비용도 좀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이제 부작용을 많이 줄인 고가의 약물 치료들을 비용을 보면은 200만 원대에서 1,300만 원대까지. 네. 한번 봤는데요. 네네네. 비싸네요. 네. 이렇게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예전에는 진단비로만 많이 가입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새로 나온 신기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준비를 해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를 했어요. 네네. 요즘 암보험이라는 게 결국 예전에 우리가 가입했던 암 진단비 만들어는 택도 없다. 네, 그렇죠. 이 비싼 치료비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주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우리가 암 진단비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네, 네. 가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MC님께서는 예. 어떤 경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적합한 표적이 있어서 이제 치료약을 쓸 수 있는데 제가 비용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네.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와 적합한 표적이 없어서 쓸 수 있는 치료약이 없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더 속상하실까요? 아니, 약이 없으면 포기라도 하겠는데 네. 치료 방법이 있는데도 네. 돈 때문에 못하면 저는 그것만큼 서러운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이 새로 나온 이런 우리 꿈의 치료를 우리가 네. 받을 수 있는 이런 치료법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A사와 B사로 이렇게 제가 나눠서 지금 설계를 해봤는데요. 우선 A사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를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넣어드렸고 항암 방사선 치료 500만 원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들어가 있네요. 네네, 표적 항암 치료가 5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표적 항암 치료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전반에 얘기했던 세기 조절이나 예.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씩까지 지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예전엔 2천만 원까지 안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죠. 오. 전에는 이런 그러니까 보장 특약 내용이 없었어요. 네. 처음 나온 지금 특약이에요. 음. 그리고 A사 같은 경우에는 재진단 표적 항암 치료라는 그 담보가 또 있어요. 오, 그러네요. 이거는 뭐냐면 1년마다 재진단을 받았을 때 표적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1년마다 500만 원씩 내가 치료가 끝나는 순간까지. 암이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주는 건가 네, 봐요. 그렇죠. 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술 중에서는 가장 하고 싶어하는 로봇 수술. 네.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씩 부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 자금은 똑같습니다. 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 네. 표적 항암 치료 5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고 항암 방사선도 500까지 그리고 세기 조절이나 양성자 치료까지도 각각 1,000만 원씩을 보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A사와 B사의 보장 내용을 보시면 빠져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빠져 있는 거죠?
A사와 B사에 빠져 있는 부분은 네. 재진단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가 매년 500만 원씩 나오는 거, 네,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하튼 간에 그 둘 다 암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잖아요. 네, 네. 보험료가 궁금한 게 아무래도 암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거의 찾기 힘들기 때문에 네. 기존의 암보험료를 내면서 추가를 하시니까 조금 보험료의 부담을 좀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정도일까요? 이렇게 좋은 네. 보장이라도 너무 비싸면은 우리가 살 수가 부담이 없잖아요. 되죠. 부담이 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보험료도 아주 저렴하게 네.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A사와 B사 비교해 보겠습니다. A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네. 네. 저렴하네요. 네. 그런데 30세, 40세, 50세를 봤을 때 40세까지는 남자나 여자나 3만 원 최저 보험료로 다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에 선택의 부담이 없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0세가 되시면서부터는 남자분은 한 4만 2천 원 정도, 네. 여자분들은 3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B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0세, 40세까지는 보험료가 최저 보험료로 다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50세가 넘어가시면서 남자분들은 2만 6천 원에서 여자분들은 2만 1천 원 이렇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2만 원대, 3만 원대 괜찮으시죠? 아무리 비싸도 보험료가 정말 받는 거에 비하면 부담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암보험 나도 뭐 몇 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없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하기 괜찮은 거 딱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보험료는 조금 A사가 비싸기는 네. 하지만 우리가 수술할 때 암을 진단받으면 수술은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러셨을 때 로봇 수술을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임신님도 로봇 수술 하시고 싶으시죠? 저도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그리고 재진단 표적항암 약물 치료가 1년에 500만 원씩 계속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담보인데 우리가 재진단암 그 진단비를 좋은 거는 알지만 잘 가입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진단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사실 너무 비싸요. 그렇기 네. 때문에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저희가 선뜻 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표적항암, 재진단 표적항암 치료는 매년 500만 원씩 나오는 거는 보험료 3만 원이면은 우리가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은 비싸지만 저는 A사를 원픽으로 추천합니다.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보험료가 아주 살짝 비싸지만 그래도 훨씬 더 보장이 큰 A사, 암 치료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내 암보험 오늘 한번 꺼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천만 원밖에 없다면은요, 암에 정말 걸렸을 때 요즘 나오는 최신 그 좋다는 치료 내가 받기에는 좀 버거우실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원픽으로 꼽아주신 A사 같은 경우에는요, 세기 조절 치료에다가 양성자 치료는 물론이고 여러분들 뭐 2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재진단, 표적항암 치료비, 로봇 수술까지도 최신 보장을 다 크게 받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암보험에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아래에 나가고 있는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순유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자,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연락 주셔도 소개해드리는 보험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 보험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 문자 도착을 했습니다. 5432님의 메시지 열어볼게요. 자, 20대 사회 초년생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분께서 은행에서 목돈 마련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적금이 아니라 연금을 권유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여쭤보셨어요. 연금이 유리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자, 박지영 전문가님, 이분이 20대 젊으신데 지금부터 그래도 착착 준비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연금이 더 좋다고 보시는지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연금은 장기 상품인 거는 아마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은행에 최근에 금리가 없어서 목돈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뭐 기간이라는 게 일단 필요하겠죠. 뭐 3년짜리 할 건지 5년짜리 할 건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은행에서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연금을 권한 이유는 첫째,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아서 그렇고요. 아직 나이가 20대라 젊기 때문에 앞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무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설정해놓고 그때그때 도래할 때마다 내가 필요한 목적 자금을 인출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장기로 10년 이상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마다 필요한 자금을 빼쓰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계속 구를 수 있는 이런 장점 때문에 아마 은행에서도 최근에 목돈 마련하면 네, 연금보험을 권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시간을 좀 길게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예, 연금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요즘 은행에 돈 넣어두기에는 은행 금리만 보고 있기에도 너무 답답하실 텐데 연금보험의 장점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비과세, 세금에 대한 부분 부담을 크게 줄여갈 수가 있죠. 그리고 연금 준비하시면서 필요하면 돈 꺼내 쓸 수도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일찍 노후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연금보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7610님의 메시지인데 자 이분이요 2월에 가입한 우체국 10년 갱신 건강보험 2011년도에 4만 원대에 가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9만 원대 2배가 넘게 인상이 됐다고 하십니다. 현재 납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라고 하셨어요. 자 박주영 전문가님 옛날에는 그렇게 부담을 안 느꼈는데 이제 와서 1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올해 냈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2011년 정도면 상당히 이제 오래됐죠. 10년 넘었는데 10년 갱신으로 하다 보니까요. 10년 후에 굉장히 인상률이 좀 높아진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 당시 4만 원이 지금 9만 원이 됐다면요. 첫 번째로 그 당시에 가입했었을 때 그 보장을 먼저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암은 거의 비슷하지만 유사암은 10%나 20%일 거니까 엄청 작을 거고요. 그리고 뇌출혈이 돼 있을 거고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이대질환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보장의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보장을 다 받을 수 없는 내가 실제로 금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첫째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것이 아니고 내가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요. 지금 9만 원이면 10년 갱신이 아니고 20년 갱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어요. 굳이 10년 갱신짜리를 보장의 범위도 넓지 않는데 9만 원씩 내고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갱신으로 해야 된다면 갱신 주기를 좀 긴 걸로 바꾸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고 나이가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나이가 조금 뭐 50대 이하다라고 하시면요.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으로 하셔도요. 9만 원대면 충분히 훌륭한 보장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없는 보장, 특히 뇌와 심장 관련해서 보장을 좀 채우시고 예, 갱신, 10년 갱신은 정리하시고 조금 더 긴 갱신이나 비갱신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하실 것을 예, 권해드립니다. 이분 연락 너무 잘 주신 것 같은 게 이제 9만 원으로 오르셨으면은 이 돈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보장, 넓은 보장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낸 돈 아까우시기보다는 저희에게 연락 주셔가지고 최신 보험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50대 여성분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분이요. 실비랑 암보험은 있으신데 다른 보험은 없으시대요. 그래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 방송 보시면서 더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자, 50대 여성분 실비랑 암보험 여기에다가 추가할 만한 보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50대면 이제 오늘 참 질문이 맞는 것 같아요, 주제랑. 맞아요.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상황이시고요. 물론 암 발병률도 굉장히 높죠. 그럼 특히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요. 뇌혈관과 심장 질환 쪽으로 무조건 필수적으로 준비하시고요. 진단비와 수술비도 좀 다양하게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 정순현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항암제가 네,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표적항암 치료를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요. 예, 암도 진화했지만 방법도 암세포를 사멸해서 우리가 완치하는 이런 기술까지 좀 도입이 돼 있어서 돈만 있으면 사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50대가 됐으니까 뇌혈관뿐만 아니고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도 잘 활용해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대질환,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각종 수술비, 그리고 표적항암까지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하시면 네,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저희 보험 플랜 119 시청자분들 가장 많은 연령대거든요.
50대, 이제는 정말 미뤄오셨다면 혈관질환 보험에 집중하실 나이라고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는 아직 혈관질환 보험 가입 못했는데 혹은 너무 예전에 가입해서 범위가 좀 불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얼른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3525님의 메시지인데 이분 역시도 혈관질환 보험 문의 주셨어요.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분은요, 이 혈관질환 보험을 몇 살부터 가입하는 게 유리하냐, 이때부터 가입하는 게 좋다, 이런 정답이 있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혈관 질환은 사실은 뇌혈관과 심장 질환 관련해서는 태아보험부터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은 뭐 90세까지 다 가입은 가능하고요. 태아보험은 이제 어린이 보험으로 30세까지는 굉장히 보장을 크게, 뭐 진단비 5천만 원까지, 수술비 5천 해서 1억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연령층은 30대 이하라면은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그 이후 30세 이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건강하신 분들은 표준체로 가능하시고, 또 병력이 있다 하더라도 가벼운 경증 심사를 통해서 웬만하면 다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신 고지 의무 위반은 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입하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네, 전 연령층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30세 이하라면 어린이 보험으로 더욱더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과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리모델링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